근데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서 신장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하는 게 혈액 검사에 측정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BUN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시되는데 혈액 검사들 보면 BUN이라고 해요. 이게 블라드 유리아 나이트로젠 우리말로 하면 혈중 요소 질소의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에서 요산을 걸러서 배설하지 못하면은 혈중 요소 질소 수치가 올라간다. 이게 정상 수치 범위를 벗어나서 많이 올라가면은 신장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걸 보고 크레아티닌 수치. 이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생성되는 노폐물인데 이게 이제 신장에서 이걸 걸러지지 못하면 혈중의 농도가 올라간다고. 남자는 정상 수치 범위가 0.8에서 1.2mg per 데시리터고 여자는 0.6에서 1.0이라고. 왜요? 왜 남자가 더 높잖아요? 남자가 0.2 정도 더 높죠. 남자가 근육이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변을 봤을 때 거품이 많이 생긴다. 그죠? 거품이 뿌옇고 이게 3분 안에 이 뿌연 게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게 단백뇨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장의 아까 말한 사고체에서 아미노산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아미노산은 버리는 게 아니고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망가져서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장 기능을 체크한다고. 근데 아까 말한 근데 그 이제 크레아틴 수치에다가 그 밑에 반드시 사고체 예가율이라고 넣는다고. EGFR이라고. 이거는 계산 수치예요. 뭘 넣어가지고요? 크레아틴 수치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통계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나이하고 남녀 성별을 넣으면은 이 사고체 예가율 수치가 계산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측정한 치가 아니고 계산된 치. 뭘 가지고? 크레아틴인 수치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성신부증은 자, 우리가 정상은 이 사고체 예가율이 90 이상이라고. 약간 기능이 저하되면은 이게 89부터 60 사이라고. 그 다음에 이게 60m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주의해야 된다고. 그죠? 60m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만성 신부전증이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요즘은 그전에는 이거를 그냥 60에서 30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두 단계로 나누어서 60에서 40, 40에서 30 이렇게 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29m로 떨어지면은 이제 신장이 심각한 기능자가 되고 이게 15m로 떨어지면 신장 투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석을 하는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 그리고 적어도 이 3만 개부터 진행되는 이 숫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한번 제가 2022년도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게 있었을 건데, 자, 혈액 투석 환자가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0만 7천 명이죠. 그래, 제가 요 뒤에는 복막 투석 환자가 5,587명이잖아요. 전체 중에서 한 3, 4%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신장 이식하는 환자가 생각보다 많죠. 그 2만 2천 정도니까. 그래서 이게 10년 사이에 거의 2.3배 정도 이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만성 신부전증의 시작되는 사고체가율 60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의 숫자는 지금 근 한 28만에서 30만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혈액 투석을 따지면 혈액 투석의 한 3배가 되는 거죠. 그 숫자는 9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굉장히 많은 거죠. 유백률이. 그 혈액 투석은 이제 이게 병원에 가면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3일 정도 투석을 하는데 여기 혈관에다가 이걸 심어가지고 이쪽으로부터 이제
피가 나가서 예? 여기서 걸러주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한 4시간 정도 받잖아요. 그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혈관을 꽂을 데가 없어요. 발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걸 한번 받고 나면은 회복하는데 거의 뭐 투석 받는 날은 거의 활동하기 힘들죠. 그 다음날. 이렇게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가 10,000명씩 늘어나고 있다니까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막 투석은 이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한 4%, 5%가 채 안 되는데 미국은 20%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교육, 이 훈련, 이게 교육을 받고 이걸 하고 나면 집에서도 잘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장점이 있죠. 이거는 뭐 여기에, 우리 여기에 복막이 있다고요, 복막. 복부의 마지막이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다고요. 이 복막이 이걸 펼쳐 놓고 나면 우리 몸의 피부 표면적과 거의 같아요. 1.5에서 한 2제곱미터 정도 되는. 이 복막에 뭐가 있겠어요? 복막도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포가 있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복막간을 여기다 심어 놓는 거예요. 복막에. 그래서 이 투석액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투석액이 들어가서 삼투압해 가지고 여기를 이 복막의 모세혈관을 지나가는 혈액을 걸러서 이쪽으로 노폐물하고 이렇게 이쪽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팔 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혈관을 쓰지 않고 복막을 넣어서 하는 거니까 단 이제 이게 앞으로 점점 이제 개발되는 것들이 이 투석액을 무엇을 쓸 것이냐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거를 관리를 잘못하면은 복막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현재까지 통계적으로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염증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관리를 하기 나름이죠. 어쨌든 복막 투석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편리하죠. 혈액 투석에 비해서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